자, 3레벨 1주차 모의고사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빠르게 볼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미음을 보시죠. 미음을 보면 이건데, 토의 참여자가 제시한 방안을 실천하는데 우려드는 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읽어보면 우려되는 점이 없죠. 있으면 말해봐요. 자, 2번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번은 자, 2죠. 사례를 들었다. 사례 들었나요? 들었죠. 왜냐면 사례들도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를 제시를 해줘야겠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중이 제기한 문제점도 일단 없고요. 있나? 잠깐만. 아, 이거구나. 네, 뭐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여기죠. 네, 없어요. 그죠? 청중이 제기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점도 없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죠. 넘어갑니다. 3번이죠.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이건 라인데요. 읽어보시면 쉬워요. 네, 라를 보면은 연장근무 뭐 여기거든요. 여기 어디죠? 이거잖아. 운영시간을 연장해달라 어쩌고 이거잖아요. 그쵸? 운영시간 연장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어쩌고 했는데 직원 대표가 운영시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4시간 근무시간 연장은 무리가 있다. 그쵸? 너네 같으면 4시간 연장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근무시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에서 5번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지문을 먼저 보시면 뭐 이제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요거를 이제 이렇게 찾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 읽어야 돼서 근데 보니까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제시하여 그랬는데 보면은 드론 촬영 얘기했고요. 어쩌고 저쩌고 항공 촬영 그러더니 일반 항공 촬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근접 촬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내 촬영이 가능하다. 또 다른 장점은 비행 절차의 간편성. 여기는 비행 절차의 간편성 설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점만 쭉 나왔어요. 그럼 단점이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죠. 지금까지 드론 촬영의 장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끝났죠. 3번이죠.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5번은 2번입니다. 드론 촬영과 항공 촬영과의 차이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항공 촬영은 근접 촬영이 안 되지만 드론 촬영은 이게 된다는 거고요. 또 실내 촬영도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드론 촬영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 촬영은 안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러니까 사실은 요 두 문제를 한 방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문제인데, 자 6번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요걸 보고 요걸 여기서 찾아주면 되죠. 공유 경제의 개념 여기 있습니다. 뭐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공유 경제란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 다음에 출연과 확산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지나친 뭐 과잉 생산과 과소비를 자제하고 이런 움직임 어쩌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 목적 여기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 유형이 없어요. 없고 찾아보시면 없고 그 다음에 과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7번 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에는 요 이제 요 보기를 좀 단편화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정보를 내가 요약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요약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표 1 같은 경우는 늘었다는 거지. 많이 늘었다. 심지어 2배네요. 그죠? 많이 늘었고. 여기서는 이제 공유를 원하는 품목이 뭐 이런 게 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자제품이나 차 뭐 이런 거가 좀 품목이 높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랑 관련은 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기사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자 요건데요. 자 1번 이건 좀 봅시다. 1번은 표 1을 활용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다. 맞죠? 늘고 있다 이거니까. 그 다음에 B에서 요거죠. 요거 요런 생각 때문에 공유경제가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경제 출현 이전의 상황 뭐예요? 혼자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물건을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로 언급한다 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이제 품목의 예시들로 예들을 들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딨냐면 세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여기죠. 여기서 악기나 매일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요 두 가지의 예시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적절합니다. 4번 요 문제가 좀 어려운 게 4번을 읽어보시면 이게 틀렸다는 근거를 이 글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틀렸다고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너네가 찾아 읽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윗글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읽을 게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4번 선택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4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냐면요. B에 제시된 자동차 공유 사례를 활용했죠. 자, 자동차 공유 사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활용해서 단계, 공유경제 활동 단계, 과정 요거 말하는 거예요.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그러면 봐봐. 이게 맞으려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품목별 세분화.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 공유경제, 공유하는 방식의 단계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죠? 품목별로 단계를 세분화하는 거니까 품목에 따라 단계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단계로 하는 거고, 뭐 스포츠용품은 이런 단계로 공유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지금 이 4번 선택지가 적절한 선택지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뭐 했어요? 내가 한 거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맞는 거지? 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국어 문제 열심히 푼다고 국어가 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4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골라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너네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4번 선택지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떠올려 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왜 틀렸는가? 4번 선택지를 내가 생각할 때, 4번 선택지를 판단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된다. 너네가 배울 내용은 그거다.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4번이 맞을까? 그러니까 너네가 4번이 의심이 된다면, 너희가 이제 이거 4번을 봤을 때 분명히 의심을 했을 거예요. 맞나? 틀린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근데 다른 선택지 중에 의심되는 게 없어서 그냥 4번 쓰고 맞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왜 4번이 틀렸는지를 생각을 해서 맞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냥 느낌으로 풀어서 맞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왜 4번이 틀렸는지를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해봐라. 4번이 맞으려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맞을까를 고민해보세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다. 넘어갑니다. 8번은 2번이에요. 로서 아니죠. 로서죠. 이거는 다 아마 아실 텐데, 로서는 자격, 직업, 수단, 자격, 직업. 그 다음에 로서,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을까 얘는. 로서는 도구, 수단,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보함으로써는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로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로서 앞에는 자격, 직업이라서 사람이 와요. 선생님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10번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을 했어요.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인데 잘 보세요. 초고의 끝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이건 쉽습니다. 비유적 표현하자.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자. 뭐 이거는 쉬운데 초고의 끝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끝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거죠. 어쩌고 저쩌고 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 마음이 뭔데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뭉클함이야? 왜 뭉클한데?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이거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걸 아는 데까지야. 그러니까 초고의 끝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래서 그럼 끝부분이 지금 내 마음을 담았는데 이 마음이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뭉클한데 왜 뭉클한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만 읽어도 알 수는 있어. 나는 좀 더 확실한 게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만 읽어도 아버지의 희생, 우리를 위한 희생, 뭐 이런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요거는 희생이 들어가란 얘기예요. 희생이 들어가면서 여기 있긴 하구나, 그죠? 헌신, 비유적,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함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문법인데 보기를 일단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그 문법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풀어봤을 겁니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기출 문제집들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아마 풀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낫다와 나타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문장을 제대로 안 읽어서예요. 봐봐. 낫다와 나타가 활용될 때라고 써 있잖아요.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활용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는데 활용될 때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낫다와 나타가 활용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에요. 그죠? 둘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불규칙 활용 얘기가 나왔어요. 자, 불규칙 활용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 이걸 또 기억을 해야죠. 내가 분명히 알려줬어요. 불규칙 활용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아어를 붙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아어를 써놓은 거예요. 불규칙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아어를 붙여야 돼요. 자, 그럼 붙여봅시다. 낫다에 아를 붙이면 뭐가 돼요? 나아가 되죠. 자, 활용은 여기다 써볼게요. 나아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 나타에다가 아를 붙이면 뭐가 돼요? 나아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시옷 탈락이 일어난 거죠. 얘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히읗 탈락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음운의 변동 모르시면 못 풉니다. 이 문제 당연히. 히읗 탈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시옷 탈락과 히읗 탈락이니까 둘 다 탈락이 일어나죠. 따라서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무조건. 그죠? 2번 아니면 3번. 그런데 히읗 탈락을 내가 가르칠 때 아주 강조한 게 있어요. 히읗 탈락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읗이 표기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 뭐예요? 규칙 활용은 뭐고 불규칙 활용은 뭐냐? 규칙 활용은 활용한 어간과 어미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나타가 있어요. 여기에 아를 결합했어. 그러면 나타의 어간인 낫 얘하고 어미 아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규칙 활용이야. 그런데 나따에 아를 결합했어요. 이게 만약에 규칙 활용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규칙 활용이 되려면. 근데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얘는 불규칙 활용인 거예요. 아시겠니? 그러니까 규칙 활용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규칙 활용은 뭐라 그랬죠 제가? 어간과 어미가 활용한 어간과 어미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변함없이. 그래서 어간의 형태 요거하고 어미의 형태 요게 그대로 나오면 이게 규칙 활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빠르다가 있어요. 아이고 빠르다. 자, 빠르다에 아를 결합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빠르아 이렇게 나오면 빠르다의 어간 빠르 어미 아
그래서 빠르아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안 쓰고 빨라 이렇게 쓰잖아. 빨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얘는 불규칙 활용인 거죠. 그죠? 왜? 빠르아가 아니면 무조건 불규칙이에요. 정해져 있는 어간과 어미가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불규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 활용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규칙 활용은 쉬워요. 따라서 답은 얘가 C일 수밖에 없죠. 나가 얘니까 얘 불규칙 활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C일 수밖에 없어요. A, B에 따지지 않아도 답은 3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번. 맨 끝 구성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큰 집. 집이 명사니까 큰 집도 명사다. 본받다. 받다가 동사니까 본받다도 동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말에 품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새가 명사예요. 어느는 부사. 어느는 부사고 새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는 부사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3번. 자, 이거는 이어진 문장에 나가지 않는 건데 이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한편 와과는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면 혼문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찾으라는 거죠. 이어진 문장이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5번입니다. 그 사람과 나를 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를 뭐라 그래야 되지?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여기서는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봐봐요. 나는 시를 좋아한다.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 가능하죠?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고향의 산은 예전 그대로였다. 고향의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되죠? 성남군중이 앞문으로 들이닥쳤다. 성남군중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왔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 문장이 안 돼요. 그죠? 누구와 서로 사귀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누구와라는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혼문장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에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쪼개봐야 돼. 쪼개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 속과 안에 대한 탐구. 4번인데요. 리을을 보니, 자 리을을 보세요. 속이 더부룩하다. 우리나라 안의 일을 훤히 한다인데 속은 추상적 대상, 안은 구체적 대상의 내부를 가리킨다. 요 속이 더부룩하다 해서 속이 추상적 대상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내 몸 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위일 수도 있고 장일 수도 있겠지만 뭐 12시장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소화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 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대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위인지 장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추상이야? 그건 추상은 아닙니다. 추상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고 개념만 있는 것. 이런 게 추상이에요. 여러분 위나 장이나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소화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형상이 있죠. 형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5번인데 이 문제가 조금 아주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일단 답은 1번인데 자 일단 뭘 고르라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뭘 골라야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잘못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게 해당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쓴 거 고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은 이게 틀려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나온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되는데? 이거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네가 아직 한국 사람이 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너네는 어따위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한국어를 너네가 사용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 온 일반적인 문장 구조, 문법적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정해 놨어. 표준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니네가 말을 다 다르게 쓴다고 해도 그 표준어의 규정이나 기준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네가 너네가 그냥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저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그럼 맘대로 하세요. 예, 그럴 거면은 시험 맘대로 봐요. 뭐 틀리겠지 뭐. 그리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는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약간 화가 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건데 어저께 뭐가 있었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걸 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어떻게 읽죠? 맞는 거는 56개예요. 56개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6개라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56개. 저도 56개라고 읽는 경우 있거든요. 56개. 56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근데 경상도, 그러니까 부산 분들은 56개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게 방언이냐? 뭐 이런 문제였어요. 이게 방언이냐는 거예요. 56개라고 하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이라고요. 왜냐하면 표준어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그딴 걸 누가 정했냐? 그럼 네가 정하든가요.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표준어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걸 뭐 누가 정했든 모르겠어. 누가 정했는지는. 아무튼 뭐 국어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이 정했겠지. 예? 그러니까 그 표준어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으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니네가 뭘 인생을 잘못 살았다거나 틀려 먹었다거나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라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쓴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은 방언이라고요. 표준어가 아니라고. 막 이거 막 애들 막 댓글 막 난리 나요.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뭐 난리 났어. 무슨 양수사 서수사 나오고 막 어떤 애들은 뭐 이게 양수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56개가 맞다는 둥 56개도 양수사예요. 예? 이건 뭐 서수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게 틀렸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말의 표준어 규정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교양 있는 현대 서울말,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양이 없거나 이거를 이렇게 56개 이렇게 하는 서울 사람도 되게 많거든. 예. 교양이 없는 거예요. 교양이 없다고 보는 거야. 예. 국어 학계에서는 아시겠니? 뭐 그 나한테 따지지 말고 그 표준어 그 국립국어원 쫓아가가지고 한번 따져 보세요. 근데 어쨌든 그걸 교양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제 지역에서 56개 이렇게 하는 거는 방언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표준어 규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인 근거는 없어. 그냥 현대 서울말 플러스 교양 있느냐. 이렇게 모호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싫으세요? 그럼 맘대로 쓰세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걸 잘못 써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표준어구나. 근데 이거는 얘들아 문법적으로도 좀 이상한 말이긴 해요.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이제 얘는 되어지고가 이중피동이라 틀린 거고. 요게 좀 애매해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선생님 저는 텔레비전
우리 아버지는 텔레비전 들으시는데 저도 텔레비전 들어요. 설거지할 때 텔레비전 켜놓고 설거지합니다. 뭐 무슨 내용이 나온지도 몰라. 그냥 듣고 있는 소리만 듣고 있는 거야. 영상은 안 보고. 그죠? 이게 안 됩니까? 텔레비전 들을 수 있지. 그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4번이 애매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써야죠.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1번을 써야 합니다. 물론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수능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낸 사람들이 좀 질책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내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4번 쓰고 선생님 이거 되는데요 라고 우겨봐요. 가서 우겨보세요. 선생님이 맞다고 해주나? 안 해줍니다. 어쩔 건데요. 너네가 이거 틀리고 억울해서 뭐 교육청 신고하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1번이 더 맞겠다. 4번은 아마 낸 사람이 틀리다고 봤나 보지.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텔레비전을 듣는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안 했네. 텔레비전을 듣는다가 안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건데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이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을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1번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아무튼 좀 애매한 문제긴 하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네가 1번을 고를 수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5번은 이제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는 반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3번인데 핵심 개념 동감 능력입니다. 동감 능력을 중심으로 특정 이론 아담 스미스의 이론 어떤 이론이냐면 개인의 내재하는 선천적 도덕 감정에 주목하여 인간의 내재하는 숨은 성질을 파헤쳐보자 이거예요. 이런 이론이에요. 예, 이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질문을 만들었는데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이기적 행위는 어떻게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왜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는가. 이거 1번은 뭐예요? 뭐 객관적 관찰자에 의해서 동감을 얻으면 그죠? 이거 나와 있었죠? 어딨냐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그죠? 이기적인 것이랄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런데 왜 이기적 행위를 하게 되는지가 나와 있진 않아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자, 보기는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준 한 철학자의 견해이다. 윗글의 기억 이거예요. 기억, 동감 능력. 그 다음에 보기에 나오는 A는 이겁니다. 뭐야, 똑같은데?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 이게 동감 능력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리가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얘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X고요. 얘는 Y예요. 예? X, Y라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뭐 X 다시라고 하든가. 어쨌든 비슷하게 생겼지만 X의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Y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셔야 돼요. 예?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국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보이더라도 이것의 정의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으려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서 가지고 왔어 나한테 틀렸다 예를 들어 뭐 틀렸든 맞았든 이러면 가져오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네?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가 틀렸어? 왜 틀렸니? 뭐가 틀렸니? A는 맞니? 기억은 맞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나한테 수업 들은 애들은 알 거야. 내가 그렇게 물어볼 거라는 걸. 그죠? 이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 그지? 내가 끝까지 막 물어보잖아. 왜 물어보는 거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너네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야. 그게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할 내용이야.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또는 그 생각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내가.
얘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이 문제를 풀면서 떠올려야 될 생각들을 제대로 떠올리면서 풀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항상 내 질문은 너희가 떠올려야 할 생각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제서야 생각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나는 속으로 생각해. 아, 이 새끼 이거 제대로 안 풀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심지어 질문 체크를 안 해왔어.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이거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휴, 이것도 내가 안 물어봤으면 모르고 넘어갔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하는 애들이 있다고. 아, 안 그래도 내가 그거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이거 A는 맞고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생각을 해봤던 애들은 그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아시겠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너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안 늘어. 제발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생각들을. 자, 그래서 뭐가 맞는 거냐? 이건 맞냐? 이건 맞냐?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 자, A만 해당합니다. 유용성.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용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용한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근데 여기는 유용은 아닙니다.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뭐 동감을 해주고 유용성이 없으면 동감을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A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니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자, 요 문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자해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 덜 중요하다. 이런 문장을 볼 때는 항상 뭐 길진 않지만 이렇게 줄여라. 자해가 덜 중요하다. 자해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해?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해 안 중요, 정의 중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잖아. 1번 틀렸죠? 자해가 중요. 뭐 강조하지 않아도 존재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정의가 더 중요해. 이런 얘기니까. 자, 이타적 행위 확대.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요걸 봐야 돼요. 자해가 뭐야? 이타적 행위 확대가 자해, 이기적 행위 억제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기적 행위 억제가 중요하고 이타적 행위 확대는 별로 안 중요해. 이런 말이에요. 되니? 이 말은, 이 니은이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타적 행위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야. 이기적 행위는 피해를 준다. 그러므로 이기적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입니다. 아시겠니? 내용을 조금 풀어보면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이타적 행위가 많아져야 좋은 사회일까? 아니면 이기적 행위가 줄어들어야 좋은 사회일까? 물론 이제 이타적 행위는 많고 이기적 행위는 줄면 진짜 좋은 사회겠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기적 행위가 줄어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타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기적 행위만 하지 않으면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 말입니다. 니은은. 그래서 이타적 행위의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적 행위의 억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경제성장. 자, 적절한 거 1번입니다. 주원. 이건 뭐 얘기했죠? 주원인 총수요 측면 무슨 측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입니다.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건 3번인데, 자, 유가가 상승해. 그럼 어떻게 되죠?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죠. 그렇죠? 어딨냐? 이게 지금 실물적 요인이잖아. 여기 있다. 실물적. 그렇죠? 여기다. 유가가 상승하면 고용량과 생산량은 줄어든다. 야, 나와 있네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할 것도 아니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자마자 생각해서 풀 수도 있어요. 여기 찾아보지 않고. 그런데 찾아봤어도 이제 충분히 3번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기억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상의 사례인데 이거예요. 이 밑에. 요 가상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것만 보고 풀면 안 되겠죠. 요 밑에를 이제 읽어보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자,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모를 거예요. 수요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생산량을 늘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에이씨 뭐야. 그리고 다시 줄이겠죠. 또 통화량 증가 정책이 일어나. 그러면 뭐야. 가격이 오르네? 수요가 늘어났나? 이러면서 또 생산량을 늘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에이씨 뭐야. 다시 줄여. 그리고 세 번째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됐어. 늘리지 마. 이거 또 통화량 그 정책 때문에 늘어난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죠. 그죠? 따라서 5번입니다. 통화량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지 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3번은 이제 A가 경기 변동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발생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자, 24번입니다.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죠.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 여기 있습니다. 예술사 내러티브로 파괴한다 이거죠.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 여기 있습니다. 계기 이거죠. 계기 나와 있어요. 계기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정규할 때 이거 틀린 애들은 뭐야? 그 다음에 긍정적 함의. 이제 함의라는 건 함축적 의미란 뜻이에요. 저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많이 쓰는 거예요. 요거죠. 함축적 긍정적 의미. 그 다음에 요건 없습니다. 예술계의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계의 지위가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없고, 네, 쉽게 4번을 찾았을 겁니다. 5번은 뭐 이거죠. 그 다음에 단토의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은 2번인 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뭐를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냐면 예술작품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작품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토는 예술작품의 본질을 정의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6번은 2번이죠. 왜냐면 이제 B와 A가, 이 A는 지금 그 바자리의 내러티브에 의해서 모방하고 있는 작품이죠. 근데 철학적 내러티브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진정한 예술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B는 A와 다르다. A도 똑같아요. A도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좀 쉬워요. 지문에 비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7번. 요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도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주파수가 높으면 매질에 더 잘 흡수되어 멀리 진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꺼우면 더 잘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9번 기억은 반사, 니은은 투과예요. 3번입니다. 매질의 경계에서 생겨나는 역학적 파동의 변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튕겨 나오는 거고 얘는 뚫고 가는 거죠, 그죠? 그게 다 매질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매질이 바뀌기 때문에.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5번이 뭐였더라? 손실이거든요, 손실.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학으로 가보시죠. 대략적으로 좀 봅시다. 이건 이제 우리 정규 시간에 안 했던 거니까. 자, 탐욕스러운 아버지가 있고, 장남이 있고, 뭐 장남은 그냥 동생들을 보살피니까 착한 애인가 봐. 그 다음에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아들들과 막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쉼표되어 있는 거 보면 막내랑 이 아들들은 좀 다른가 보지. 장남은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설득하고 아버지는 동의합니다. 자,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자식들은 아버지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 나쁜 새끼들이네, 그죠? 자, 장남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약속하셨던 거 말씀해 주세요. 뭐야? 이거잖아. 땅을 나눠줘라. 이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그게 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밑에 이제 읽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가 여기서 그게 뭔데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아까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왜 그러는 거예요라고 물었을 때 그냥 뭐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욕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삼남이 자 부엌에 쟁반 위에 대접 2개를 받쳐두고 나오죠.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 됐지? 그러면서 이건 마실 거고요. 이건 바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젊어지는 약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남이 젊어지는 약을 알아왔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제 다 늙었으니까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줘라. 뭐 이제 장남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럴까 했는데 젊어지는 약을 가져온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먹고 젊어지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다 넘겨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니? 그 얘기를 지금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젊어지는 약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삼남이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죠. 그랬더니 나눈 장 다짐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거는 내가 젊어진 뒤에 다지면 늦진 않아. 이러면서 이제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저거 봐 저러니까 믿을 수 없지. 그러더니 송진을 얼굴에 바르세요 어쩌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굳어가지고 눈을 못 뜨게 됐죠. 예. 송진이 굳었다. 눈이부터 안 떠져. 아 그럼 됐어요. 아버지 눈이 안 떠진단다. 곡괭이를 들고 와서 아버지 방밑 항아리들을 파내라. 이제 이거는 아까 했지만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그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음을 찾을 수 있는 약이라고 속인 다음에 눈에 바르게 한 다음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재산을 빼앗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파냈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내놔라 어쩌고 합니다. 차남이 장남에게 형님에게 미안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장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장남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은 아마도 얘네가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나눠주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미 계획이 다 틀어졌기 때문에 아마 아무 말도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는 뭐 이렇게 있다가 나왔는데 너도 몸 조심하고 잘 있어. 아참 아버지 방에 들어가봐. 너 좋아하는 그 계집애도 무서워 떨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너 좋아하는 계집애가 있나 봐요. 막내를 좋아하는 계집애. 그 다음에 무대 전면 자식들이 편지를 읽는다. 여러분 이 무대 전면이라고 돼 있죠. 예. 자식들이 편지를 읽는다. 아버님 전상서 세월이 유서와 같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대 전 이 밑에 가면 문제가 나오는데 무대 전면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 고향을 떠나 있는 자식들이에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어쨌든 뭐 밑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좀 너무 철면피지 않나? 그러더니 그 봄날 저희 자식들이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색하셨는지 꼭 꿈을 꾸고 난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 꽃피는 봄이 되면 자식들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자,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하동문. 근데 고향집을 떠난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일 뿐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차마 이런 편지를 보내지 못했던 거죠. 왜냐면 지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봄이 지나간 뒤 무더위. 뭐 이제 계절의 변화가 있죠. 어쩌고 쇠약한 모습의 아버지 어쩌고. 그 다음에 동녀라는 애가 있는데 동녀 빨래를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동녀가 빨래줄에 넣는다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몹시 덥구나. 부채질해도 더운 바람만 나고. 얘야 너의 큰아주버니 어디 있냐. 내 아주버님은 하지감자 캐러 밭에 가셨어요. 벌써 하지감자 캘 때가 되었구나. 하기는 네 남편은 어디 갔냐. 살구 따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동녀가 그 막내를 좋아하는 그 여자애고 막내랑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큰 아주머니는 장남이 되겠죠. 큰 아주버니 장남. 그래서 얘는 장남이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은 막내겠죠. 그죠? 살구 따러 갔어요. 살구 따러 신것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여러분 신것을 먹고 싶다 이건 뭐냐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신게 땡긴대요. 뭐 나도 몰라. 그렇대. 그런 얘기는 들었어. 옛날부터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임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알아요. 너네만 몰라. 나도 알고 이 아버지도 알고 동료도 알고 다 알아. 너네만 몰라. 알아두세요. 네가 신것을 먹고 싶어? 이게 이제 임신을 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임신을 했다고. 임신할 일이 부끄러워할 일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랄까 임신이 거절되진 않잖아요. 남녀의 교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야. 부끄러워할 거 없다. 애를 가지면 자꾸만 신것이 입에 당기는 거니까 나오죠. 애를 가지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잘못 파악한 거 2번이죠. 차남은 장남이 아버지의 편을 들어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원망을 표출했다. 아니죠. 장남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 작품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대 교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죠? 아버지 세대는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려 한다. 봄날은 이런 세대 교체 과정이 순환되는 계절의 흐름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름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봄이 끝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절이 끝나가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건데요. 3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여러분 이런 거 풀 때 지문을 안 보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이걸 찾아서 푸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건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디 쓰였어요? 어디 쓰였어? 여기 쓰였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줘서 여기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남은 지금 아버지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고 형에게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여기는 오히려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후회를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여기는요, 요 부분, 차남의 요 편지, 여기서는 후회를 드러내는 게 맞을까요?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왜 그렇게 조급했었는지, 요 한 구절인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색하셨는지 꼭 꿈을 꾸고 난 것만 같습니다. 이게 후회일까?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후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풀지 마시고 지금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 건지를 최소한 찾아가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회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3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무대 전면 요 얘기인데요. 무대 중앙 및 후면, 객석, 무대 전면이 있습니다. 근데 객석을 참여시키고 있는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고요. A에서는 9장과 10장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랬거든요. A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자, 9장이 어디냐면 여기죠. 9장 여기. 여기까지 9장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무대의 중앙, 후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가 무대 전면이고 요 10장이죠. 10장이니까 여기도 지금 무대 중앙과 후면이에요. 그죠? 중앙 및 후면. 그러니까 그 편지 읽는 부분만 무대 전면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건데 B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 이게 뭐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는 차남의 편지죠. C에는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여 A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가 뭐냐면 C에 있는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관객에 뭐가 안 나와. 네. 그리고 이게 공감 유도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뒤에가 틀렸어요. 이게 A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안 보냈잖아 일단. 그죠? 아니 편지를 보내야 뭐 영향을 주든가 말든가 할 텐데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으니 차남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빛인데요. 3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3번입니다. 액자식 구성이죠. 이건 설명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35번은 1번인데 천씨는 여자를 찾아온 사내를 보고 그가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게 지금 천씨가 하는 말이에요. 천씨가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씨는 아니 그 남자가 네 오라비인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씨가 그 사내를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6번 같은 경우는 4번인데 여기 보시면 사내가 햇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 근데 이건 여러분 이거 읽어만 봐도 틀린 게 장단의 솜씨가 노인의 솜씨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가 아니에요. 햇덩이는 소리거든요. 소리. 그러니까 사내가 장단의 솜씨가 노인의 솜씨였다. 사내 장단의 솜씨가 노인의 솜씨와 같았다는 것이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경지에 도달을 했다면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의 그 솜씨가 햇덩이라면 그걸 찾아다닐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대길이와 즐거운 나의 집이 있네요. 일단 37번. 가나의 공통점은 1번이고요. 뭐 이건 쉽습니다. 38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디귿을 보고 대길이 아저씨가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지게짝대기 뉘어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거든요. 그럼 이게 자연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저는 알아요. 이 시가 어떤 시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시는 시대 현실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뭐 그 대길이 아저씨는 글도 알죠. 한글을 알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한글 가르쳐주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민족 정신을 드러내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막 호적삼 처녀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해. 예쁜 여자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뭔가 먼데 바다를 바라봐. 이거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소망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네가 이걸 알 수 있냐는 거죠. 나는 이 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가 말했죠.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현실을 초월하고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서 은거하거나 자연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속에서 잘 살고자 해요.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가 틀린 거냐면 이 앞에가 틀려요.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안의 공간이라는 건 현실 세계가 거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이에요. 청산별곡 이런 거죠. 청산 이런 게 이제 대안의 공간인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그 대길이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 현실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앞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순수한 자연의 세계 동경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힌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나를 감상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인용이 있으면 반드시 보라고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보다도 어쩌고저쩌고 여기죠. 그죠? 이틀 속은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틀 속이 뭔데요? 이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틀은 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사를 해도 이틀. 요 앞에서 얘기하는 이틀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할머니 여기 계시고 어머니 여기 계시고 이틀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그거 싫어. 싫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집이 좋아졌어요. 이틀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틀 속에서 벗어나겠다? 아니요.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아싸.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틀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시남전기. 자, 40번부터. 자,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 일단 4번인데, 요건 좀 제가 찾아놨어요.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황릉묘라고 써 있었으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나 황량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서쪽 행랑에 앉아 있었다.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황릉묘예요. 황릉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서쪽 행랑, 이제 작은 집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을 보면 이거잖아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게 없죠. 일단. 그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자,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씨가 B에서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한다. 아니에요. 왜냐면 꿈속에서 지금 그 낭랑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라. 다 알려주죠. 저는 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찌 갈 수 있게 여기 아니구나. 돌아갈 곳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랬더니 남해 도인 남해로 가라. 그랬죠. 자꾸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인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 심려치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뭐 힘써 선을 행하라 어쩌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마음을 위로해주면 위로해줬지. 그러니까 위로하고 있다 이러면은 저는 그래도 맞다고 보는데, 근데 불안감을 심하고 있다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삼별곡 43번 4번입니다. 계절의 변화 양상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걸 찾고 4번을 쓰셔야지.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매창은 봄이고요. 녹음은 여름이죠. 가을 있습니까? 가을 없어요. 인간 6월이 여기는 삼추로다. 이거 계절 변화 아닙니다. 아직 6월이에요. 근데 내가 있는 곳이 시원하다는 뜻이죠. 진짜 가을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봄, 여름 요 한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4번 5번인데 자 보시면 백골을 활용하는 것은 고사인용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의 모습. 여러분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의 모습은 뭐예요?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인간의 무심을 알아보는 갈매기, 어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 욕심을 가지고 바다로 나서자 평소에는 그를 따르던 갈매기들이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부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욕심이 있는 어부의 모습과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은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것으로 현상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죠.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잔등 도두어 켜고 전전불매. 전전불매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이런 뜻이죠. 창밖의 굵은 빗소리에 더욱 망연하다. 뭘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죠. 이 시조를 내가 처음 봐요. 물론 처음 보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예전에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 봤다고 쳐봐. 그럼 이게 주제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기러기 우는 밤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기러기 우는 밤은 일단 외기러기라는 게 있어요. 외기러기 이거 뭐냐면 기러기가 그 부부간의 사이가 정말 좋대요. 그래서 한쪽이 먼저 죽으면 정말 외로워한다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외로워하는 걸? 뭐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외기러기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말에. 외참새 못 들어봤죠? 외뻑국새 이런 말 없잖아. 그죠? 근데 외기러기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외기러기 이러면 임을 잃은 어떤 그 처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소재로서의 동물로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기러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에도 이 기러기 우는 뭐 이런 구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나 임을 그리워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이제 이걸 알려면 이걸 찾아봐야죠. 이제 강강월의 시조가 뭐 어떤 내용이고 이 시는 언제 강강월이 언제 썼고 뭐 이런 걸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읽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군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자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에요. 기억에 할 일은 산홍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고 이거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네. 기억에 할 일 이거 뭐예요? 오이씨 심는 거 아니냐? 그죠? 오이씨 심는 거야. 오이씨 뿌리고 이거잖아. 이게 무슨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에요. 그쵸? 이거 아닙니다. 틀렸네요. 잔등 도두어는 나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건 좀 애매하네요. 뭐 이게 나를 위하는 일인가? 잔등을 도둑 켜는 게 잠이 안 오면 불을 끄고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건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앞부분이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고 보셔야겠네요. 다 했다.